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을 보면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뭐 T3 빼기 T2분의 T4 마이너스 T1 요게 이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인데 요 놈을 이제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그 단열 과정의 온도와 아, 단열 과정에서는 이제 PV 감마는 컨스탄트 또는 뭐 TV 감마 마이너스 1은 컨스탄트 이게 이제 단열 과정에 대한 식을 통해서 요 열 효율을 우리가 이제 부피의 비로 이렇게 R이라고 하는 압축비라고 하는 V2분의 V1으로 나타내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V1은 피스톤이 아주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실린더의 부피가 V1이고 이제 V2는 얘가 가장 작을 때잖아요. 실린더의 부피가 그러니까 얘가 피스톤이 탑으로 갔을 때 맨 꼭대기에 갔을 때 그 실린더 공간의 부피가 됩니다. 그 부피비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배웠는데 실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이 대략 뭐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을 좀 높이려면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좀 크게 하면 돼요. R이라고 하는 걸 크게 한다는 압축비를 크게 하면 되는데 압축비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V1을 크게 하거나 뭐 V2를 좀 작게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V2의 공간을 좀 작게 하거나 V1을 크게 하면 되는데 이 V1을 크게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 이제 압축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압축을 좀 잘해가지고 V2의 공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열 효율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오늘 얘기할 이제 디젤 기관입니다. 디젤 기관도 사행정 기관인데 저기 가솔린 기관과 마찬가지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러한 과정 사행정을 거치는 기관인데 차이점은 가솔린 기관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공기하고 그다음에 가솔린 연료가 함께 들어오는 구조였죠. 그런데 디젤 기관은 연료는 안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올 때 공기만 이렇게 흡입이 됩니다. 공기만 먼저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는 폭발 과정에서 이제 공기를 압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솔린 기관에서는 점화 플러그라는 걸 통해서 폭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는 점화 플러그는 없고 대신에 연료를 주입합니다. 퓨얼 인젝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디젤 연료가 들어와서 공기하고 섞이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디젤 기관은 흡입할 때 공기만 들어오고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 대신에 디젤 연료를 직접 주입하면서 폭발 과정을 거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기하고 연료가 같이 들어올 때 압축을 하게 되면 이 최대로 압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연료가 함께 있을 때보다 공기만 있을 때 좀 더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2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죠. 그래서 피스톤의 탑이 가솔린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압축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솔린 기관에서 압축비에서 V2가 그 공간이 조금 더 작아지게 되고 V2의 공간이 조금 더 작아지게 되니까 압축비 R이 커지게 되면서 기관의 열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젤 기관에서 PV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가솔린 기관하고 처음
하고 매우 유사하게 이제 공기가 이게 흡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등압 과정에서 이제 공기가 흡입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피스톤이 탑에 있으면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피스톤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정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에서 1로 가는 이제 처음에 흡입되는 과정, 흡입되면서 그 실린더의 부피가 이렇게 V1까지 쭉 바텀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과정을 거치죠. 압축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밸브를 닫아서 양쪽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를 다 닫으면서 단열 압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을 하게 돼서 피스톤이 최대까지 끌고 왔을 때, 피스톤이 이제 최대까지 끌고 왔을 때 퓨얼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가 돼요. 연료가 이제 분사가 되니까 요 놈이 연료가 주입하는 과정에서 연소 과정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열량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요 과정은 정적 과정이 아니고 가솔린에서는 정적 과정. 피크를 딱 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연료가 주입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 경우는 이제 그 디젤 기관의 연료가 이렇게 주입이 쭉 되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V2에서 V3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연료가 주입되는 단계. 이 과정은 정압 과정입니다. 정압 과정을 통해서 연료가 주입되고 열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단열로 피스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열 팽창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바텀까지 이제 딱 내려가게 되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열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죠. 방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압축 과정, 배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이제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솔린 기관은 공기하고 가솔린이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흡입되는 과정이지만 디젤은 공기만 이렇게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압축 과정을 이제 가솔린하고 공기를 압축을 한꺼번에 연료하고 공기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압축이 공기만 압축할 때보다는 덜 압축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기만 압축하는 경우 디젤 기관에서의 압축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V2가 실제 여기 가솔린 기관에서의 V2보다 남은 공간, 피스톤이 탑으로 왔을 때 그 실린더의 그 공간 V2가 가솔린 기관보다 디젤 기관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딱 압축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점화 플러그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크를 그러니까 부피가 딱 일정한 상태에서 열량이 이렇게 공급되는 과정인 반면에 우리가 디젤 기관에서는 그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연료가 분사가 되니까 피스톤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 피스톤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압 과정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공급을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단열 팽창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고 이제 피스톤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열량이 방출이 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과정을 다시 이제 배기 과정을 거치면서 쭉 피스톤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다 밀어내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솔린 기관의 PV 다이어그램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디젤 기관의 PV 다이어그램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정적 연용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정압 연용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걸 한 번 더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DQ만큼의 그 열이 외부에서 공급되면 시스템 그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 일부는 시스템이 외부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쓰게 되면 DQ는 DU 플러스 PDV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정적 연력량은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열량의 변화량 그게 이제 CV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을 온도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정적 연료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CV는 V가 일정할 때의 연료량 그래서 dQ dt at constant V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열량 중에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놈이 내부 에너지만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dq를 V가 일정하니까 이 놈은 dV는 0이 되겠죠. 그 부피의 변화량은 없으니까 두 번째 항은 없으니까 이 놈을 이제 Q를 템퍼러처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언제? 볼륨이 일정할 때. 그게 정적 연료량은 그래서 dq dt는 du dt at constant volume과 같고 요 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제 내부 에너지는 완전히 온도만의 함수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하건 부피를 일정하게 하건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요 편미분은 그냥 우리가 상미분으로 보통 CV는 du dt 정적 연료량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활용을 해보면 DU는 어떻게 되죠? DU는 CV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은 정적 연료량으로 표현을 해주면 DQ는 DU인데 DQ는 CVDT 플러스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보면 PV는 nRT가 되고 요 놈의 양변은 이제 미분을 취해주면 양변의 미분을 취한다는 얘기는 요 놈도 압력도 미분해주고 볼륨도 미분해주고 여기는 이제 nR은 컨스탄트니까 템퍼러처도 미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미분을 취한다는 얘기는 PDV 플러스 VDP 이거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에서 양변의 미분을 취한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얘기는 DPV는 PDV 볼륨도 미분해주고 플러스 VDP는 nRDT 요 PV는 nRT의 관계식을 미분의 형식으로 써주면 가장 일반적인 게 PDV 플러스 VDP는 nRDT 이 관계식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다시 써주면 그럼 PDV를 뭐 어떻게 쓸 수 있죠? PDV는 nRDT 빼기 VD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PDV는 nRDT 빼기 VDP니까 제가 PDV를 여기다가 요놈을 집어넣어 볼게요. PDV자에 nRDT 빼기 VDP 이거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Q는 CVDT 더하기 nRDT 빼기 VDP 여기 DT는 이제 공통인수니까 요 놈을 써주면 CV 정적 연료량 더하기 NR DT 마이너스 VD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하고 열량의 변화량을 온도의 변화량하고 부피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열량의 변화량을 온도의 변화량하고 압력의 변화량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양변을 제가 t로 미분을 해주면 dq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을 t로 미분을 해주면 dq dt는 cvnr 빼기 v의 dp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된 정적 연료량은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을 온도로 미분해 준 게 정적 연료량인 반면에 정압 연료량은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을 템퍼러처로 미분해 준 게 정압 연료량의 정의입니다. 이게 연료량의 정의가 되고
요 놈은 다시 써주면 우리가 dq dt at constant 여기 보면 dq dt at constant pressure 열량을 온도로 미분을 해주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니까 요 항은 dp는 0이 되겠죠. dp는 0이 되니까 dq dt at constant pressure 해주면 남는 건 뭐죠? cv 더하기 nr 요것만 남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압 연령 우리가 이제 몰 비열을 그 일장에서 배울 때도 몰 비열은 요 놈을 연용량을 몰로 n 몰로 나눠지면 그게 몰 비열이라고 했죠. 양변은 이제 n으로 나눠지면 몰 비열은 소문자 cp로 쓸 수가 있고 소문자 cp는 cv 더하기 r 그게 몰 비열로 나타내지면 몰 비열은 cp는 cv 더하기 r 그 다음에 연용량으로 나타내주면 대문자 cp는 대문자 cv 연용량 더하기 nr 이렇게 된다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정압 연용량은 cv 더하기 nr이니까 얘는 요게 정압 연용량이 되겠네요. cv 더하기 nr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cp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dq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q는 cp dt-vdp 그래서 열량의 변화량은 온도화 변화량하고 부피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정적 연용량이 들어가고 또는 열량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과 압력의 변화량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용량이 정압 연용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dq는 cvdt 플러스 pdv 또는 cpdt-vdp가 된다는 사실을 잘 매우 중요하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단열 과정은 요 단열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 열 공급 시스템이 외부하고 열 공급이 없는 그 열량의 교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dq가 0이 되는 과정이 단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요 식을 써주면 dq는 cv dt 플러스 pdv인데 단열 과정에서는 dq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놈이 0이 돼야 되고 혹은 이 표현식을 써주면 dq는 cp dt 빼기 vdp인데 역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놈이 0이 됩니다. 이 두 식을 뭐 위에 걸 쓰든지 아래 걸 쓸 수가 있어요. 단열 과정에서는 dq는 0이 되는 과정이 단열 과정. 그럼 요 식에서 보면 요 식을 정리해주면 PDV는 마이너스 CVDT라고 쓸 수 있고 VDP는 플러스 CP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이제 나눠주면 V분의 DV 곱하기 DP분의 P는 마이너스 CP분의 C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V분의 DV로 우변으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P분의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주면 P분의 DP는 마이너스 CV분의 CP 곱하기 V분의 DV 이 두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P분의 DV는 마이너스 CV분의 CP에 V분의 DV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제대로 했겠죠. 요 P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CV가 분모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CV분의 CP는 정압 연용량이 정적 연용량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마 우리가 보통 이제 비열비 뭐 이렇게 썼는데 비열비로 써주나 연용량비로 써주나 똑같이 감마입니다. CV분의 CP를 우리가 이제 감마 비열비는 똑같이 몰수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감마로 나타낼 수 있고 요놈은 이제 양변을 적분해주면 처음 압력 을 P1 나중 압력을 P2 처음 볼륨을 V1 나중 볼륨을 V2라고 해서 적분을 해주면 요거 적분해주면 로그 ln P1분의 P2는 감마에 ln V1분의 V2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모하고 분자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ln p1분의 p2는 감마의 ln v2분의 v1.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1하고 2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요 놈은 이게 같다는 얘기는 뭐죠? p1분의 p2는 v2분의 v1의 감마승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p2 v2 감마는 p1 v1 감마하고 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감마승 PV의 감마승과 나중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감마승은 항상 같다는 얘기는 PV 감마라고 하는 놈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단열 과정에서의 관계식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PV 감마는 일정하거나 아니면 이 놈을 이제 온도하고 볼륨으로 나타내자면 TV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디젤 기관으로 다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열을 흡입하는 과정이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정압 과정이죠. 정압 과정으로 정압 팽창을 하고, 그다음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4에서 1로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정적 과정. 그래서 열이 이제 방출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압 과정에서 열이 흡수될 때 우리 관계식을 보면 우리가 dQ는 정압 연용량으로 나타내주면 dQ는 CPDT 마이너스 VDP 이 관계식을 보면 얘는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dP가 0이라는 얘기. 압력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요 놈이 0이 된다. 그게 정압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건 정압 연용량을 쓰면 되죠. 그래서 dQ는 CPDT at constant pressure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V2에서 V3로 변하는 동안에 템퍼러처도 T2에서 T3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체 요 과정에서의 그 흡입된 열량을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템퍼러처가 V2에서 T2에서 T3로 변할 때 CPDT 요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고, 요거 이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DP는 0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CP는 일정하다고 하면 CP에 CP 곱하기 T3 빼기 T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흡입된 열은 정압 연용량으로 나타내주면 정압 연용량 곱하기 이제 온도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 과정에서는 요놈이 정적 과정이니까 볼륨의 변화, 부피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Q는 CVDT 플러스 PDV, 그래서 볼륨의 변화, dV가 0일 때는 dQ는 CVDT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방출되는 과정에서는 템퍼러처가 T4에서 T1으로 변할 때 열이 방출될 때는 이제 방출되는 양은 마이너스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초기 온도가 T4, 나중 온도가 T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이놈은 이제 적분해주면 CV에 T4 빼기 T1 이렇게 되겠죠. T4 빼기 T1이 되고, 당연히 이제 이 점이 이 상태가 4라고 하는 상태가 1이라고 하는 상태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쪽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놈은 전체적으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입되는 열량과 방출되는 열량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열 효율을 계산해주면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Q high 분의 Q low 높은 열량에서 낮은 열량을 나눠준 거니까 요 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1 빼기 CV분의 CP의 Q high, 그러니까 CP분의 CV의 T3 빼기 T2분의 T4 빼기 T1이 되고, 요 놈은 CP분의 CV는 이제 감마분의 1이 되니까 요게 이제 감마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열 효율이 우리가 가솔린 기관하고 비교해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감마분의 1이 더 들어온 거예요.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가솔린 기관에서는 요 놈이 없었어요. 1이죠. 1 빼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놈이 이제 감마분의 1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감마는 1보다 항상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이쪽이 줄어든 거죠. 이쪽이 줄어들어서 1 빼기 조금 작은 양이 되니까 열 효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보다 열 효율이 디젤 기관이 조금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 놈을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압축비 뭐 이런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들여다 볼게요. 먼저 우리가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인데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여기 그 템퍼러처하고 볼륨으로 TV 감마는 TV 감마 빼기 1은 컨스턴트 그렇게 되니까 여기 1이라는 지점에서 T1 여기 템퍼러처가 T1 V1의 감마 빼기 1은 요 T2 V2 감마 빼기 1하고 같을 테고 요 또 다른 단열 과정 3에서 4로 가는 단열 과정에서 T4의 T4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3 V3 감마 마이너스 1승하고 같겠죠? 그래서 T4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3 V3의 감마 마이너스 1승하고 같을 거다. 이건 이제 단열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정압 과정이죠. 정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샤를의 법칙인가요? 아니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 PV는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한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T2분의 V2는 T3분의 V3하고 같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압력이 일정할 때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관계식도 요 정압 과정에서의 요 두 번째 상태하고 세 번째 상태에서의 관계식 T2분의 V2는 T3분의 V3 여기 이제 P만 곱해주면 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하고 같잖아요. T2 V2의 요또의 압력을 P라고 하면 T2분의 V2P는 T3분의 V3P 그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요 식을 조금 더 다시 써볼게요. 제가 이놈은 T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빼주면 얘는 이제 T4분의 T1분의 T4 빼기 1 곱하기 T1 여기 또 T2라고 하는 놈으로 공통인수로 빼주면 얘는 T2분의 T3 빼기 1의 T2 요거는 이제 공통인수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1분의 T4 T1분의 T4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첫 번째 이 식을 요 식으로 나눠주면 이 식을 나눠주면 T1분의 T4는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T1분의 T4는 좌변에 이거 이제 서로 캔슬 되니까 T1분의 T4는 T2분의 T3 곱하기 V2분의 V3의 감마 빼기 1 맞죠? T2분의 T3 곱하기 V2분의 V3의 감마 빼기 1인데 감마 빼기 1 해서 감마는 남겨두고 빼기 1승을 V3분의 V2로 바꿔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T2분의 T3는 제가 그대로 뒀고 여기도 이제 그대로 뒀습니다. 우리가 요거 T2분의 이거 보시면 T2분의 요 T3 곱하기 V3분의 V2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놈을 다 좌변으로 옮겨주면 그게 바로 T2분의 T3 곱하기 V3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뭐죠? 1, 이게 1이네요. 1. 요 놈이 1이 된다는 거를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마 1 빼기 감마분의 1에 그 다음에 T2분의 여기 이제 T2분의 T3는 V2분의 V3로 제가 바꿔줬고 요 놈은 이제 온도의 레이쇼를 볼륨의 레이쇼로 바꿔줬고 요 놈은 1이 돼서 없앴고 그래서 V2분의 V3 감마 빼기 1에 T2분의 T1 이게 T2분의 T1은 V1분의 V2의 감마 빼기 1 승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괜히 제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피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열 효율이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효율을 템퍼러처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부피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제가 그 분모 분자에 여기 요 식에서 분자에 그냥 V1분의 V1의 감마승, 이 1을 그냥 곱해 줬다는 얘기고, 여기도 V1 곱하기 V1, 그래서 1을 곱해 준 거예요, 그냥. 그 놈을 이제 조금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1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1을 곱해주, 여기도 그냥 2를 그냥 곱해줘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정리하는 것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빡빡하고, 제가 이제 R2라고 정의한 거는 V3분의 V1, 그 다음에 RC라고 한 거는 V2분의 V1, 둘 다 이제 1보다 큰 양인데, 이 V3분의 V1을 우리가 expansion ratio, 그러니까 팽창비라고 하고, RC라고 하는 거는 이제 V2분의 V1을 compression ratio, 이게 이제 압축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열 효율이 온도 변화의 비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부피 변화의 비로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놈은 그 가솔린 기관보다 열 효율이 좁다. 왜냐하면 얘가 1보다 작은, 감마는 1보다 크니까 감마분의 1이 1보다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요 열 효율을 더 높여준다. 가솔린 기관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뭐 한 3, 40% 정도 되는데, 디젤 기관은 열 효율이 가솔린 기관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젤 기관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